자, 명령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화면 제어입니다.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건 3D 오빗입니다. 이거 3D 궤도?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궤도. 오빗이 궤도란 뜻입니다. 단축키가 3D5예요. 그리고 Shift 키. 단축키로 Shift 키하고 휠 드래그요. 그러면 3D 오빗이 됩니다. 보세요. 누구를 보냐면 얘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자, 3D5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리면 어떤가요? 화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아래에서 위를 본 모습이 돼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봐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를 본 모습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위로 드래그, 그 다음에 좌우 드래그.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시면 또 이렇게 화면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뷰 큐브요. 뷰 큐브가 누구냐면 얘가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탑 뷰를 누르면 이렇게 탑으로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해당 뷰를 클릭하셔도 되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뷰라는 명령어가 있고 V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뷰 명령어는 여기서 프리셋 있죠. 여기서 미리 세팅해 놓은 겁니다. 선택하고 먼저 첫 번째 선택하고 세커런트 누르고 그 다음 OK. 순서 이렇게 돼요. 세커런트 누르고 OK.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포인트, 뷰 포인트의 약자예요. 선택하고 세커런트 OK.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V포인트요. 뷰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정하는 거죠. 위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 어디를 볼 건지, 동서남북 중 어디를 볼 건지, 그 다음에 위에서 볼 건지, 아래서 위로 볼 건지, 그 다음에 OK. 그러면 이와 같이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플랜이요. 플랜은 평면이란 뜻입니다. 평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내려다보는 것, 이게 플랜입니다. 자, 플랜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엔터 한번 더 치면 이렇게요. 이렇게 XY면이 나오게 됩니다. 플랜이라는 명령어는 XY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 이해되시나요? XY면이 여기가 제 손바닥이 XY면이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걸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2번 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3D 오빗, 플랜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뷰 포인트, 그러니까 뷰 큐브를 쓴다든지 뷰를 쓰고 그 다음 얘는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보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2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 2개입니다. 자, 평면으로 한번 놔보시죠. 자, 먼저 얘를 이제 3D로 그릴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먼저 화면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평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하는데 휠 드래그를 위로 올린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위로 올리고 좌우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안 움직입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30에 10 골뱅이 30,1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써보질 않은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라인 시작점 찍고 여기다가 상대좌표를 쓰는 겁니다. 상대좌표로 이렇게요. 골뱅이 x가 0, 쉼표 y가 0, 쉼표. 이건 무슨 얘기예요? x가 0이고 y가 0이랍니다. 그럼 제자리죠. x방향으로 0만큼 가고 y방향으로 0만큼 가고. 그러니까 제자리인데 여기에다 z값을 쓰는 겁니다. 20. 이렇게요. x, y, z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Z방향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동도 마찬가지고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골뱅이 0,0,20 Z값에다만 숫자를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Z방향으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복사가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카피.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완벽한 3D 된 거 보이시나요? 3D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걸 한번 보죠. 자, 카피.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복사해 놨습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되나요? 이거 미드 포인트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을까요? 옵셋? 옵셋 10mm? 되나요? 옵셋이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를 보셔야 돼요. 얘요. 얘요. 얘. XY라고 하는 이 면이 있죠.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명령어는 XY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옵셋을 하려고 하는 이 방향은 X방향이 맞지만 이 선의 방향이 Z방향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향이 XY가 아니고 XZ면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카피. 자, 이쪽 방향으로 10mm. 다시 이거 분해하고 카피. 자, 이렇게 10mm. 필렛.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카피. 다시 볼까요? 카피. 자, 이쪽 방향,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10mm. 다시 이쪽 방향으로 10mm. 그럼 필렛 하면 금방 완성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자, 이번에는 얘를 할 거예요. 얘를 할 건데
이번엔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면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면을 바꾸는 명령어가 UCS입니다. UCS가 뭐라고 하냐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좌표계라고 해요. 사용자 좌표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닥면이 XY면입니다. 여기가 XY면인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인 거죠.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면은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UCS는 내가 작업하는 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UCS입니다. WCS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전체 좌표계라고 하고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사용자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점을 찍으시면 돼요. UCS 원점, 그 다음 X방향, 그 다음 Y방향 클릭하면 UCS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UCS 3점 클릭하시면 돼요. 원점, X방향, Y방향을 각각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아니 XY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옵셋 10mm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작업이 돼요. 심지어 트림도 이렇게 되고요. 그냥 카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카피 그리고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금방 3D가 나옵니다. UCS를 WCS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UCS 그리고 그냥 엔터. 그러면 WCS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진짜로 우리가 써야 될 3D 명령은 여기까지예요. 서페이스와 솔리드입니다. 서페이스와 솔리드, 표면과 덩어리란 뜻이에요. 솔리드는 속 내부가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의 형상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내부가 채워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뭐 차흙 같은 걸 연상하시면 좋아요. 그 진흙 있죠? 진흙이나 차흙 같은 거 그런 걸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표면입니다. 표면만 모델링하는 거예요. 근데 서페이스 명령은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리드가 잘못되면 서페이스로 모델링 됩니다. 솔리드 모델링이 잘못되면 서페이스로 들어가요.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라인. 자, 익스트루드. 어떻게 되나요?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서페이스입니다. 이게 서페이스예요. 딱 면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봅니다. 라인. 다시. 자, 렉탱글. 왼쪽은 라인으로 그린 거고 오른쪽은 렉탱글로 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P라인으로 그렸다는 뜻이에요. 익스트루드, 돌출하기란 뜻입니다. 자, 어떤가요? 면으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의 면의 차이가 확실히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자, 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쉐이드 모드. 어떤가요? 여기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여기 가운데 구멍 나 있죠? 얘는 서페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면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덩어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니 오토캐드가 추구하는 모델링은 바로 요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덩어리 모델링이에요. 요걸 추구합니다. 물론 얘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표면 같이 좀 복잡한 부분들은 얘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얘로 만듭니다. 솔리드 도형으로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솔리드 도형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패곡선입니다. 계곡선은 안 만들어집니다. 계곡선은 어디로 가냐면 서페이스로 가버립니다. 패곡선만이 솔리드로 만들어져요. 지금 렉탱글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닫혀있는 도형이잖아요. 패곡선이 닫힌 도형이란 뜻이에요. 계곡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열린 도형.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도형이 이렇게 해서 끝에 다 열려 있죠, 여기. 이건 계곡선. 근데 이렇게 해서 닫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닫힌 도형. 이건 패곡선. 패가 닫다란 뜻이에요. 개가 열린다는 뜻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패곡선이 솔리드 도형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꼬인 도형. 교차하면 아예 안 됩니다. 안 만들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선들끼리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거 폴리선이에요.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여기가 열려 있어서 서페이스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폴리선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바로 솔리드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익스트루드 돌출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 돌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돌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잘 못 쓰겠고, 일단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라인.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필렛, 그 다음 서클. 자, 트림. 자, 지우고요. 지금 보면 다 제각각 선인데 보통 우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폴리선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이거 다시 복사하고요. 첫 번째, P-에디트. 기억나시나요? P-에디트. P라인 그리는 명령어. P-에디트 수정하기. 선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Yes. 그럼 여기에 조인 기능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조인 눌러서 나머지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명령어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조인이요. 그냥 한 번에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폴리선으로 바꿔집니다. 자, 익스트루드. 다시 익스트루드 어떤가요? 그냥 바로 3D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죠. 카피. 우리 이 바닥에 요거 사각형 하나 그렸었잖아요. 렉탱글로. 이렇게 하나 복사하죠. 하나 복사하고 이 높이가 얼마냐면 20mm예요.
우리가 3D를 만드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익스트루드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익스트루드는 돌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면이 있으면 이 면에서, 그러니까 라인이 있으면 라인에서 면을 이렇게 쭉 끌어내는 명령어가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자, 방향 지정하고 20 엔터. 20mm 올라가는 거니까 2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지껏 그렸던 이 세 개는 그냥 라인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금 그린 얘는 솔리드 도형입니다. 음영 처리하면 알아요. 쉐이드 모드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3차원 도형으로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얘는 그냥 라인이고 면이 없어요. 여기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익스트루드한 도형은 솔리드 도형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쉐이드 모드가 음영이란 뜻이에요. 음영 혹은 면 보이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쉐이드 모드를 쓰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2D 와이어 프레임하고 와이어 프레임 빼고 히든을 누르면 이렇게 뒷선이 다 가려집니다. 뒷선 가리기. 다시 볼까요?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가장 사실감 있게 보는 거. 컨셉, 가상의. 쉐이드, 음영 처리하기. 쉐이드 위드 엣지, 모서리까지 보기. 쉐이드 오브 그레이, 회색으로 보기. 스케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기. 엑스레이, 반투명하게 보기. 그 중에 2D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번엔 양 끝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작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UCS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하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UCS가 보입니다. Z축 방향이 이쪽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아래쪽 방향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예요. 이쪽이 플러스 값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쪽을 UCS로 작업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UCS 그리고 원점, X점, Y점 이렇게요. 그러면 렉탱글 여기다가 이렇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익스트루드 선택을 딱 하면 안 나오네요. 여기 보이죠? 이쪽이 Z방향. 자, 마이너스 10.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익스트루드를 할 때 조건 하나를 안 했어요. 자, 뭐였냐면, 자, 보시죠. 패곡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차하면 안 돼요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교차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차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자기끼리 교차한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클릭하면 아예 안 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버려요. 이해되시죠? 이건 아예 안 돼요. 이건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차한 걸 풀어줘야만 이렇게 3D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마무리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곡선이 다른 것끼리 교차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콜루전,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3D는 콜루전을 안 합니다. 콜루전 검색을 안 해요. 가상현실에서나 콜루전을 체크합니다. 가상현실 같은 데는 이렇게 벽에 가다가 딱 부딪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이런 콜루전을 체크하는데 3D에서는 콜루전, 이런 충돌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루드 다 선택하고 이렇게 돌출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돌출해 보시죠. 이렇게요. 솔리드 도형을 다룰 때 쓰는 명령어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유니온이 뭐냐면 결합이란 뜻이에요. 결합이란 뜻이고 단축 명령어가 UNI. 인터섹트는 이거 교차란 뜻입니다. 단축키가 INT. 서브트랙트는 빼기란 뜻입니다. 단축키가 SU. 이렇게 됩니다. 서로 교차되어 있는 도형들끼리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유니온. 아니요. 교차되어 있는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인터섹트. 아니요. 나는 뺄 겁니다. 서브트랙트. 자, 보세요. 유니온.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인터섹트. 인터섹트는 교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섹트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어떻게 하냐면 두 개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교차된 부분만 남아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집합 배우셨나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안 배웠나요? 네. 유니온이 합집합, 인터섹트가 교집합, 서브트랙트가 차집합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시죠. 유니온이나 인터섹트는 유니온하고 인터섹트는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빠지는 모양이 달라요. A에서 B를 빼주세요. B에서 A를 빼주세요. 내용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에서 4를 빼주세요. 6이 남는 거죠. 그런데 4에서 10을 빼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서브트랙트. 자, A 도형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B 도형이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A 도형이 빠지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A, B가 바뀌면 결과물이 바뀌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유니온하고 인터섹트는 A, B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서브트랙트는 A 선택하고 엔터, B 선택하고 엔터. A 선택하고 엔터, B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이 조그만 사각형 두 개가 빠지는 거죠. 서브트랙트 전체 선택하고 엔터, 조그만 거 두 개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런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요령이 조금 생기면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보도록 하죠. 자, 얘네들은 안 만들어졌으니까, 자, 익스트루드 20, 자, 카피 어레이 3개, 다시 한번 어레이 4개, 그러면 전체 12개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운데 관통된 겁니다. 가운데 관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업면을 바꾸셔야 돼요. 이쪽으로. 자, UCS 원점 X.Y.점. 제가 X.Y.점이라고 했지만 X.Y.점이 아니고 X방향의 점, Y방향의 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려보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글을 그립니다. 골뱅이 10,10. 그리고 역시 똑같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렇게요. 서로 교차되도록.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지금 UCS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mm,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줘야 비로소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선을 만드시면 돼요. P라인 써도 됩니다.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마지막은 클로즈. 이렇게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그리고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로 안 돼요. 어떤 명령어냐면 슬라이스라는 명령어 써야 됩니다. 자르기요. 이 슬라이스 명령어를 써야만 얘는 자를 수 있어요. 슬라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3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남겨야 될 구간이 어딘지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죠?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슬라이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3포인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3포인트를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캐드가 물어보는 게 데자이어 사이드, 선택할 방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길 쪽이 어디 쪽이냐는 거죠. 지금 선을 제가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을 남길 건지 이쪽을 남길 건지, 남길 쪽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남길 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슬라이스가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3포인트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남길 점을 클릭. 그러면 반대쪽은 삭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맨 끝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골뱅이 10, 마이너스 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완전히 관통하는 게 아니고 중간만 가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5mm만 마이너스하고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죠.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하기 이렇게 가운데다가 익스트루드 5mm만 도출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객체가 어떤가요? 얘하고 얘하고 따로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니온 결합을 하는 거죠.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누르면 함께 선택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15,10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복사하고 여기도 하나 복사하고 여기는 3개 복사해야 되네요. 이렇게 미리 다 복사해 놨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5mm씩 들어가야 돼요. 익스트루드 동시에 2개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5mm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 끝났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값을 안 넣어도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거는 여기가 UCS입니다. 여기가 UCS예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P라인 자, 끝점 마지막은 클로즈 이렇게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고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돌출하시면 됩니다. 값을 몰라도 오스냅을 이용하시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 끝나게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라인을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서클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트림으로 이와 같이 선 정리를 했습니다. U자 모양인 거죠. 이렇게 U자 모양인데 자, 얘를 미러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다시 카피 자,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폴리선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폴리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피에리트, 다른 하나는 조인. 자, 저는 조인으로 할 겁니다. 조인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로 다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 연결해 보시죠. 이 상태에서 UCS를 바꿀 겁니다. UCS를 3포인트로 바꾸는데 잘 보세요. UCS 그 다음에 원점은 여기 그 다음에 X방향은 이렇게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Y방향도 이렇게 폴라 트래킹으로 그냥 클릭해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UCS를 한번 바꿔보시죠. 서클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원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익스트루드에 이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원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보시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하시고요. 엔터. 여기 보시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가 경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경로 돌출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revolve라는 명령을 볼 건데요. 자, UCS가 이렇게 서져 있는 김에 마저 보도록 하죠. 자, 라인, 아니, 렉탱글을 그려볼까요? 렉탱글. 자, 적당한 모양으로, 플랫, 이런 모습이네요. 스트레치 조금만 더 올려 보고요. 자, 분해하고. 자, 옵셋. 이거 뭐, 전부 다 마우스로 조금씩 찍어서 하는 거예요. 자, 라인. 필렛. 반지름. 자, 필렛. 반지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엘립스, 센터, 자, 이동하기, 라인, 다시 이동하기. 삐딱해졌으니까 이렇게.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 여기도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옵셋, 자, 이렇게 제가 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조인. 조인하면 안 되겠다. 자, 피에디트. 조인. 얘는 또 안 들어오네요. 다시 조인.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바로 revolve라는 명령어입니다. revolve는 회전이라는 명령어예요. 회전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면이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것. 지금 제가 그려낸 건 이거는 와인잔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반단면한 게 아니고 반의 반만. 자, revolve. 선택하고 엔터. 시작점. 여기 끝점. 이거 안 잡히네요. 다시 플랫. 자, 라인. 얘가 안 잡히네요. 자, 분해하고. 자, 라인. 선을 미리 그려놔야 되겠군요. 다시 조인. 자, revolve.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얘가 뭐가 이상한데요? revolve.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래도 얘가 도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죠.
아무래도 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타원이면 레볼브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자, 아크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연장하기, 스트레치. 자, 아크 아니면 서클. 자, 옵셋. 트림. 자, 조인. 자, 레볼브. 끝점, 끝점. 자,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도형 만들어지는 거. 타원 때문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레볼브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형상을 얻어내는 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자, 엔터.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이렇게 와인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레볼브입니다. 단면이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 아니고 반의 반만 필요한 거죠. 이 전체의 반이 아니고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